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핑 읽어준 남자 송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어리얼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제 에어라고 하죠. 에어리얼 너무 길다. 이 에어라는 기술이 지금 현대에서는 엄청 중요한 기술이 되었잖아요. 뭐 에어를 빼고 서핑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중요한 기술이 되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 한 2000년 중반 그리고 2000년 후반대로 가면서 에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긴 했는데 에어리얼이 그 게임을 좌지우지하는 기술이었다기보다는 마무리 기술 또는 그 클로즈아웃 섹션 있잖아요. 섹션이 이렇게 부서지는 거기를 지나가는 기술 또는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 마무리 기술 정도로 많이 인식이 됐고 그렇게 많이 선수들이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에어리얼이 처음에는 그냥 단지 붕 떠서 이렇게 랜딩하는 정도의 에어가 아니라 뭐 사실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어는 되게 깔끔하게 높게 뛰어 올라서 떨어지는 에어 기술입니다. 예전에 브루스 아이언이라고 앤디 아이언의 동생이 그런 기술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에어가 막 엄청 발달을 하게 되죠. 플립, 로데오 플립, 스시롤, 로테이션, 540도, 이런 기술들이 엄청 발전을 하면서 이거 자체가 핵심 기술로 인정을 받고 이 점수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때 생긴 얘기들이 뭐였냐면요. 한 파도에서 한 가지 기술만을 했을지언정 그 기술이 크리티컬한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술이면 점수를 많이 줘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아마 에어라는 기술이고요. 그 의견을 만들어내고 그 의견을 도출해낸 게 켈리 슬레이터입니다. 이 의견을 막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야 이거 안 돼, 우리 바꿔야 돼 라고 해서 나왔던 계기, 그 계기가 이 경기예요. 이 경기가 어떤 경기냐면요. 2012년도에 열린 립컬 벨스비치 프로 결승전입니다. 그래서 믹 페닝하고 켈리 슬레이터가 나오는 경기인데 한번 우선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켈리 슬레이터가 로테이션을 엄청 해서 10점짜리를 받았어요. 10점짜리. 아마 뒤에 믹 페닝 얼굴 보이죠? 그때 결승전 때 믹 페닝 어떡해 이거 약간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켈리 슬레이터는 이런 너무 완벽한 기술을 랜딩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우승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믹 페닝의 라이딩입니다. 믹 페닝 보텀 턴, 탑 턴 해서 아주 트레디셔널 한 믹 페닝 스타일이고요. 간단한 심플한 에어 그리고 업 앤 다운 서핑 보텀 투 탑, 보텀 투 탑 그리고 여러가지 다양한 기술들. 자, 그렇죠. 믹 페닝의 카브 그리고 또 카브. 그러니까 믹 페닝은 이런 레파토아, 그러니까 레파토리가 엄청 좋아요. 촥촥촥. 그래서 믹 페닝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믹 페닝이 점수를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벨스비치거든요. 그래서 엄청 바깥에 있는 윙키팝이라고 하나? 데드맨인가? 그쪽에서부터 이제 파도가 오기 시작하는데 믹 페닝이 점수가 앞선 상황에서 우선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켈리 슬레이터는 시간이 적게 남은 상황에서 그걸 이겨보려고 인사이드에서 파도를 하나 잡아탄 다음에 360도 이런 540도 이런 로테이션을 계속 시도를 하고 성공을 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믹 페닝의 그런 트레디셔널 서핑 스타일을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야, 이 믹 페닝이 여러가지 콤비네이션에 의해서 했던 점수가 더 높은 거냐 아니면 켈리 슬레이터가 처음으로 했던 빙글빙글 도는 이 에어리얼이 더 난이도가 높지 않느냐라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켈리 슬레이터가 서핑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켈리 슬레이터의 의견에 의해서 이게 조금씩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심사 요강 자체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에어리얼을 하나만 하더라도 점수가 많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 현재는 WSL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한 5년 전, 10년 전처럼 호주, 미국 이런 서퍼들이 아니라 WSL의 한번 리더보드를 한번 볼까요? 2021년도에 리더보드 이탈로 페레이라, 필리페 톨레도 이 브라질 3인방이 1, 2, 3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그리핀 콜라핀토, 카노아 이가라시 이런 선수들도
에어리얼에 또 강하죠. 야고도라 이런 선수들 에어리얼 특화되어 있는 선수고요. 뭐 미구엘 뿌뽀 뭐 이런 브라질 출신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파도가 크지 않고 파도가 좀 작은데 클로저 섹션이 많이 생기는 브라질에서 자라다가 보니까 이런 에어리얼 기술을 또 연마를 많이 하게 됐는데, 에어리얼 기술에 거기다가 점수를 더 많이 주게 되니 에어리얼 기술을 더 특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수들이 테이크오프를 하자마자 뭔가 여러 가지 기술 컴비네이션, 그 파도에 맞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계속 스피드 제너레이션을 하다가 에어리얼을 하고 마무리를 하죠. 예전에는 테이크오프를 한 이후에 심사 요강에는 빠르게 첫 번째 기술을 안 하고 섹션을 낭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하지만 바뀐 요강에 의해서 그 섹션을 지나가더라도 그 지나가는 게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 난이도가 높은 에어리얼을 하기 위해 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면 감점이 아니라 오히려 점수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에어리얼이 서핑을 엄청 많이 바꿨거든요. 되게 익사이팅하게 뭔가 다른 뭐 스노보드, 뭐 스케이트보드 이런 기술을 접목을 해서 엄청 익사이팅하게 만든 반면에 서핑이 너무 서핑답지 않아졌다, 재미가 없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WSL에서 이런 디베이트, 그러니까 이런 토론에 대해서 Getting Heated라는 코너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히트3에 믹 패닝하고 테일러 녹스가 에어리얼이 너무 많이 바꿔놨지 않느냐, 에어리얼이 너무 서핑을 이제 좀 예측하기 쉽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부분에서는 좀 동감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이게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파도가 예전에 이제 그런 클래식 서핑 스타일 있잖아요. 뭐 업앤다운, 뭐 여러가지 뭐 카빙, 스냅, 뭐 켈리 슬레이터, NDI 이런 대결하던 그 시대는 파도에 맞춰서 어떤 기술을, 어떤 레파토리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점수에 많이 좌지우지가 됐고요. 그걸 지켜보는 것 자체가 큰 재미였어요. 그리고 그 서핑하는 사람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아주 큰 요인이었죠. 근데 이제 에어리얼이 지금처럼 더 많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자리를 잡은 시점에는 사실은 파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선수가 제가 예를 들어서 540도를 도는 뭐 로테이션 뭐 이렇게 하는, 아니면 플립 이런 에어를 준비를 했다. 그러면 어떤 파도를 타서도 계속 그 에어만 트라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성공시키면 점수를 많이 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6.5점, 그러니까 좋은 에어, 어느 정도의 보기 좋은 에어를 한 번이라도 하면 6.5점 이상을 준다. 이러면 우리 관객들은 사실 그런 옛날 그런 다양한 기술들, 서핑하는 이 사람의 서퍼의 색깔, DNA 이런 스타일을 보여주는 서핑을 보고 싶은데, 너무 에어의 완성도, 그러니까 테이크오프 에어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여기서 이제 믹 패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좀 우리도 이제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어린 서퍼들 다 에어리얼 하는 거 이런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나면 서핑의 올림픽 그런 스포츠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사 요강이 어떤 식으로도 바뀌게 될지는 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좀 조절을 하면서 너무 에어보다는 약간 예전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스타일을 보여주는 서핑을 조금 더 뭐 예전처럼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더 보여주는 게, 다양한 서핑, 이런 너무 똑같은 것만 보여주는, 물론 에어리얼을 막 화려하게 하고 더 개발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도 조금 섞여서 적절한 밸런스를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핑 이제 에어리얼에 관한 얘기인데, 에어가 서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요즘에 어떤 토론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